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결정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아니 자살이네. 예, 오늘 뉴스탑 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 1위 당연히 이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요. 남북관계에는 이 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의 평화경제에 청사진을 제시했었는데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북한에서 날아온 건 절정의 막말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노골적인 막말 북한에 담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사실 북한이 남북관계가 시작된 이래 우리 대통령에게 이렇게 심한 조롱과 욕설하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도 어떤 면에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어떤 여러 가지로 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욕설로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남북관계가 뭔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태도가 정말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도 22시간 만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막말과 미사일 이렇게 발빠르게 한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보면 외무성 이제 국장 명의로서 사실 그동안 우리를 비난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어떤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조평통을 통해서 일단 담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공식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담화 발표와 함께 또다시 미사일 2발을 지금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측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제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협의 수위를 굉장히 최고적으로 높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장차장. 네. 지금 잠깐 그래픽이 준비됐는데 바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준비됐던 대통령들의 말을 한번 준비가 됐는지 같이 그러니까 보실까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저겁니다. 북한은 늘 좋은 표현을 써오지 않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쥐로 비유를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늙은 아낙네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방송에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저속한 이 표현을 쓰면서 아주 이제 조롱을 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년 전 상황과 돌이켜보면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좀 급변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냐, 이런 추측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북한의 태도가 좀 급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장차장 아까 잠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이제 그 북한의 막말을 비교했는데 앞에 전에 보수 정권과는 다르게 이번 정권은 어쨌든 북한의 유화책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정권이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저 막말에. 근데 오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그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목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9.19 평양 선언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뒤면은 꼭 1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
이 주민 입장 또는 북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요로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시민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남한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정도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제재, 이 기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 애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기대했던 관계가 1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이 막말로 이제 좀 태도가 돌변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저와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이 막말들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인격 모독 수준에 가깝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의 화자가 김정은 실장님 조평통이잖아요. 원래 조평통이 대남 창구 아닙니까? 대남과의 이 연락 채널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여기서 발표한 게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평통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그 통전부 산하의 기구였는데 지금은 내각의 공식 부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통일부와 똑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제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 외교부 국장인 권정근이가 나타났었죠. 그때는 미국과 북한 간에 그 회담을 하는데 괜히 남조선이 끼어들지 말라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나탔는데 요번에 이제 8.15 경축사에 보면 주로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가 나오니까 조평통이 나왔고 그러면 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북한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27 정상을 했을 때 선전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대한민국하고 남조선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은 과거에 얻어먹듯이 상당히 많은 뭐 쌀과 비료나 이런 그 혜택이 돌아와서 북한 경제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현재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꾸 그 핵실험을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현재 북한이 제재 계속 받고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자꾸 이제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니 오히려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와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이 대목일 텐데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같이 들어보시죠.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이 막말을 속내를 좀 분석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운전대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잡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잡겠다. 북미 대화 끼어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직거래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외무성 담화 등을 나왔을 때 뭐 정세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이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언어와 우리나라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죠. 저 사인을 뭐냐면 우리가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제 대화의 표시로서 이야기를 우리가 정부에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오늘 북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남측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국회 나와서 한 이야기 뭐냐면 소통의 통로 가지고 있고 항상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남북관계가 어떤 면에서 선을 긋겠다. 즉 이제는 트럼프와도 수시로 직통으로 연결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인이 판문점 간다고 하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이 와 10분 만에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미 간에 이제 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미국과 거래를 하겠다.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남한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북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상당 시간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의도적인 문재인 대통령 흠집 매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민주평화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결변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임계점이 언제가 될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자살이에요. 정세현 부의장의 말 맞다나 네. 이게 트럼프의 기조, 비핵화 기조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래 기술할 때 미치광이 전략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태도를 돌변하면 대화를 통한 협상이 깨지면 이제 군사적 무력 충돌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양자 택일의 문제로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완충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 대통령을 제외시키면 오히려 이제 좋은 결말을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화로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 정세현 그 부의장이 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부의장도 북한이 중심고리 이론을 알 건데 저런 말씀하시네요. 북한의 중심고리 이론이 뭐냐면 예. 일단 미국이 가장 큰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타결이 되면 나머지 작은 고리들 뭐 대한민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건 다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먼저 중심고리를 끊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나 일본하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오로지 모든 영역을 총동을 해서 미국과 일단 담판을 짓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화주의가 북한의 이 몰상식한 통미 배남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통미봉남, 아니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배남 방식을 노고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며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NSC도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온갖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발하면 이쪽에서도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 황교안 대표 얘기,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건 아니지만 NSC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화상회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NSC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상임위원회 정례 회의를 합니다. 그동안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떤 긴급 회의를 열진 않았어요. 정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쏘니까 이거 상황은 상당히 이거는 좀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남북 어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지금 휴전선 붕괴선을 해서 40km 이내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쏜 곳이 바로 통천입니다. 바로 50km 정도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회의를 연 것인데, 문제는 이제 화상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등이 이제 어떤 정부 망을 통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 청와대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급박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청와대에 모이기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화상회의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청와대의 메시지죠. NSC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을 촉구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는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통일부는 북한의 역대급 막말에 최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신 대표님.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고 묵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사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면죄부를 받은 이 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에서조차도 한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바로 가져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세종의 미사일 또는 발사체를 계속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광복절 축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핑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밀월 관계가 끝나기 전에 세종의 미사일을 발사체를 완전히 개발해서 한국을 핵이 없어도 핵을 제외하고서라도 재래식 무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추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